뉴스TV입니다. 훈훈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진해원 검사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가 내 친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며 글에 게시한 영어 단어는 게시글에 앞서 건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진해원 검사가 김건희 측으로부터 어처구니 없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평소대로 SNS에 소신 있는 비판글을 많이 올리셔도 될 듯합니다. 한편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명태균이가 윤석열 여조까지 개입했다고 추측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을 아주경제에서 단독으로 때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지난 대선 기간 때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특히 해당 여조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양자 대결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항상 앞선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당시 김건희 의혹이 공론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 논란이 많게 되자 머니투데이와 협력했던 여조는 7월에 중단이 됐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이후부터는 세계일보와 영남일보, 시사경남과 프라임경제신문, 펜앤마이크와 고성국TV, 이봉규TV 등과 협력하여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명태균의 여조회사가 논란이 심해지자 이제는 극우 유튜버들이랑 연계를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론조사 때부터 이미 윤석열은 가짜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2의 드루킹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T조에 출연해 별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저도 당대표자고 있는데 공천과 관련된 상황이 있어가지고는 제보의 신빙성이라는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체크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공천이 떨어질 위기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놓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저한테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봤다. 제가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자, 저한테는 한 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한 장이 다냐? 제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게 그거예요. 앞에 뒤에 내용이 뭐예요? 예. 근데 그게 명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이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김영선 의원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명씨하고 나눈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캡처잖아요. 예. 누구 핸드폰이냐가 아니라 캡처잖아요. 캡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이름이 위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랑 한 대화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뢰 짐작하기로는 이건 당연히 김영선 의원이겠거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근데 요즘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 입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꾸 언론에서 저한테 텔레그램 내용을 뭐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6개월 더 된 일이니까 당연히 내용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천하람 의원하고 같이 간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기억나지만은 우리한테 만약 워딩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김종인도 기억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은 문자 내용을 밝히라고 하니까 워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입을 털고 있는 것인데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제 예측대로 더 심각해져 보이고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재보궐선거로 인해 전부 전남 영광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중 최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이 발언 도중 2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2번씩 받았는지 관련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후보와 함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후보와 함께 영광군청 사거리 앞에서 아침 인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더니 양보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양보해서 지려고 하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영광의 미래를 만들어갈 군수 후보를 세우고 또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또 아쉬움도 모두 민주당이 감내하고 끌어안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영광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2박 4일 일정으로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는 원전 동맹을 떠들썩하게 외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의 신규 원전 건설 산업에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 순방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종 수주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체코 대통령 생각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한 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측의 머릿속에 한국 외 다른 파트너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간에 말하는 정신 승리가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체코의 머릿속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읽은 것인지조차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궁예식 관심법이 가능하다면 혈세 써서 해외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영업사원 1호를 지켜보는 이 국민들의 속 터지는 심정부터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문자까지 써가면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다뤘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빨래 건조대 소리를 듣던 이번엔 사기꾼인 것입니까? 지금은 이 문장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제발 경거망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내일은 같은 사안을 두고 또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사건 관련 수심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찰 독재위원장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저희가 한 달 살이를 시작하면서 한 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